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딜 좀 다녀오느라고 화장을 진짜 대충 막 생존 가능한 화장 정도만 하고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일본에 갔다 오고 너무 피곤해 짐을 안 풀어가지고 아직도 저기 짐이 있는 상태. 앙앙. 일도 하러 가야 되고 좀 얼굴 상태를 좀 제대로 해야 돼가지고 화장 좀 제대로 하고 머리도 하고 할 겸 썰을 풀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아까 아침에 나갔다 왔을 때 병원도 갔다 왔어요. 여기가 부은 것 같다는 댓글이 좀 많다고 언니가 너 갑상선 아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밑에 부위 여기가 갑상샘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부으면은 이제 갑상선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근데 갑상선 검사,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랑 기능 저하증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기능 저하증이 이제 증상이 살이 찌는 이유 없이 살이 찌는 게 그거예요. 증상이에요. 겨우 살찐 거 가지고 막 살 그냥 자기가 처먹어놓고 살쪘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물론 저가 그냥 여기가 부은 이유는 살이 쪄서 여기 지방이 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상샘이 부은 게 아니고 그냥 살이 쪄서 지방이 잔뜩 여기 튜브 목에다가 튜브를 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와 고모와 작은 아빠 고모, 작은 아빠, 막내 이모, 할머니까지 다 갑상선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의심을 해볼만 해서 이거 검사를 받고 왔고요. 이제 여기 역쪽으로 가는 김에 이제 이것저것 스케줄을 좀 이것저것 하다가 거기서 제가 정신과도 같이 갔다 왔어요. 갑자기 무슨 정신과에 어디 안 좋으신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5년은 좋게 넘은 정신과를 정식으로 다닌 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신과는 정말 이제 그 병원을 잘 골라야 되는 이유가 아픈 마음을 치료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약의 도움을 받으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정신과를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병원은 좀 피해라. 정신과에 가려면은 이런 병원은 안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일단 정신과는 마음을 진짜 고치려고 가는 거잖아. 나 행복하고 싶어서. 나 더 이상 우울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남들과 같이 즐겁게 살고 싶어서 가는 곳이 정신과잖아. 평범하게 잘 살고 싶어가지고 우울한 마음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가는 곳이 정신과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도 물론 친절하면 좋지만 특히 정신과만큼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좀 대해주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물론 제 생각이 틀린 걸 수도 있고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막 환자 심기를 건들지 마라. 우리를 공주 대접해줘라. 나 지금 마음 아픈 사람이니까 나한테 내 신경 털 끝 하나 건드렸다가 니네 다 조져버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신과 자체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마음을 고치고 싶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더욱더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 환자의 그 기분과 상태를 잘 살펴봐주고 잘 보살펴주고 잘 다독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니는 정신과는 제가 여기 이 동네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 다니던 정신과라 다닌 지 한 2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정신과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신과 같은 경우는 이게 배 아파서 가는 병원, 감기 걸려서 가는 병원 이런 거랑은 다르게 한 번 옮길 때마다 내 증상이 어떻고 저는 마음 어디가 아프고 저는 이런 삶을 살아왔고 이런 거를 처음 병원을 갔을 때 자신의 그 삶의 얘기, 내가 어디가 스트레스 받았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병원을 옮겨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번 가면은 웬만한 병원을 안 바꾸는 게 맞기도 하고 본인한테도 귀찮기도 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니게 된 것도 사실 엄청나게 모든 게 다 제 마음에 쏙 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병원을 2년째 다녔는데 제가 일적인 것 때문에 병원을 항상 오전에 예약을 했어요. 제가 3주에 한 번씩 가는데 오전에 예약을 했다가 여기 예약을 9시 반에 하잖아? 근데 의사쌤이 9시 50분까지 안 와. 그러니까 진료가 밀려서 아니면은 의사쌤이 갑자기 똥 마려워가지고 갑자기 화장실에 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출근을 그냥 늦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각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지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나 9시 반 진료여가지고 빨리 진료 한 10분, 15분이면 끝나거든요. 그거 끝나고서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50분인데도 10시가 돼도 안 올 때도 있어. 그래가지고 언제는 한 번씩 막 기다리다가 아 죄송하다 저 지금 빨리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이거 진료 못 받고 간다. 막 그래가지고 약을 일주일 동안 못 먹은 적도 있어요. 다음에 또 예약해야 되는데 예약하고 가야 되니까 바로 또 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 지각하는 의사쌤 때문에 그거 기다리다가 진료를 못 받고 일주일 동안 약을 못 먹은 적도 있어. 정신과 약이 중간에 끊기면은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사실 저는 참았어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병원을 옮기는 게 더 귀찮다고 생각을 했고 막 그거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도 아 죄송하다 제가 늦어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했고 그냥 괜찮았어. 다 괜찮아가지고 그냥 다녔단 말이야. 전신 다한증이 정말 심해요. 제가 뭐라 그래야 되지? 손에만 다한증이 있었는데 그 다한증 손에 있는 다한증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 땀샘이 전신으로 퍼져서 전신으로 다한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그래도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태의 전신 다한증이었는데 2년 전부터 갑자기 막 몸에 열감이 너무 오르고 막 추운 겨울에도 몸에 열감이 엄청 오르고 면티를 아예 여름에 못 입을 정도로 전신 다한증이 심해진 거예요. 인스타나 이런데 제 여름 패션을 보면은 이런 면 소재의 옷은 다 젖어서 티가 나니까 못 입어가지고 막 니트 소재 아니면 벨벳 소재 이런 소재 이런 소재 겉으로 봤을 때 티가 안 나는 옷만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신이 너무 싹 다 젖어버리니까 이게 너무 심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전신 다한증이 막 심해졌지 하고 있는 찰나에 근데 생각을 잘 해보니까 몸에 열감이 많아지고 땀이 많아졌던 시기와 딱 이사 와서 정신과를 다녔던 시기 그게 되게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 내 몸이 달라졌던 시기와 그 약을 섭취했던 시기가 동일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정신과 쌤한테 혹시 그 약 중에 뭐 몸에 열감이 좀 오르는 그런 성분이 있는 약이 있으면 그건 좀 빼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정말 큰 스트레스거든요. 이런 흰 면티 촬영할 때밖에 못 입어요. 집안에 시원한 집안에 있을 때밖에 못 입고 바깥에 이걸 못 입고 나가. 여기 싹 다 젖고 여기도 이만큼 젖고 막 가슴도 막 이만큼 젖어서 여기 다 젖고 배도 다 젖고 등도 다 젖고 그냥 다 젖어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혹시 그런 열감 오르는 약 있으면 좀 바꿔달라고 아니면 좀 빼달라고 아니면 좀 줄여달라고 해보고 싶어서 그거를 오늘 아침에 말하러 갔어요. 그거를 약 받는 날이 또 마침 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딱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전신 다한증이 진짜 심해졌는데 그 시기에 내가 뭐가 달라졌나 생각을 해보니까 약을 먹기 시작한 게 있어가지고 혹시 약에 그런 성분이 혹시 있나요 선생님?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막 저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설마 약에다가 뭐 탄 거 아니시죠? 약에다가 약에 무슨 몸 막 열감 엄청 오르고 막 땀내는 약 있어요? 그런 걸 왜 넣으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섞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약분이 있으면 혹시 조금 조절이나 빼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보고 그래서 땀나는 게 우리 약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투가 아니 제가 그거를 순간 듣고 지금 내가 기분이 안 좋나? 내가 지금 되게 예민해가지고 이거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건가? 해가지고 속으로 한 번 더 생각했어. 평소에 남들이 나한테 나쁘게 말하고 기분 나쁘게 말해도 완전 제 성격이 좀 바보 같아가지고 그렇구나 죄송해요 하고 막 넘어가는 스타일이지 누가 착하게 둥글게 얘기했는데 저 새끼 뭐야 지금 나한테 지금 시비 거는 거야 지금 나한테 지금 좆대라고 저렇게 말하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삐뚤빼뚤 꼬아서 듣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땀나는 게 우리 약 때문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신과 선생님. 환자 케어를 도와줘야 되는 정신과 선생님이 땀나는 게 우리 약 때문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때 저는 그런 데서 사실 표현을 잘 못해요. 그냥 이러고만 있었거든요. 제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보고 그러면 요즘 식욕이나 살은 좀 어떠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 정신과 약 중에 약간 식욕이 좀 오를 수도 있는 약이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 제가 물어보면은 대답해 주셨거든요. 그거를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요즘 식욕이나 살은 좀 어떠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구라 안 치고 정말로 요즘 식욕이 엄청 오르거나 폭식을 하거나 막 그러지 않았는데
살이 이상하게 계속 찌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지한 씨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죠. 이러는 거야. 아니 갑자기 나이 공격을 왜 하는 거야? 아니 만 나이도 28인데 이제 갓 30 됐는데 나이가 들어서 살찐다라는 말을 들을 나이는 솔직히 아니지 않아요? 저도 알겠는데 이제 갓 30이 된 사람한테 너 살찌는 거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할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예의가 아니잖아. 근데 나보고 갑자기 지한치가 나이가 들어서 살이 찐 거죠 라고 하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살찐 거라고, 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삭센다는요. 병원을 처음 갔을 때 2년 전에 그때는 삭센다를 하고 있었어요. 삭센다가 살에 빠지게 도움을 주는 셀프 주사 이런 건데 그때는 삭센다를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저보고 삭센다느냐 하고 갑자기 2년 만에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삭센다 얘기를.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환자로서 당연히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약에는 어떤 성분이 있고 이거는 알 필요가 있고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혹시 다한증이 너무 심해져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연관이 있는 약 성분이 혹시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뿐인데 땀나는 게 우리 약 때문이다 저한테 이러고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은 식욕이나 살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서 식욕은 그대로고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살은 좀 찌고 있어서 이유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건 네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다 저한테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제가 예민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제가 예민하고 진짜로 니마이로 혼자 살찌고 나이 들어서 자존감 하락해가지고 지금 행패 부리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은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난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 일단은 거기서는 기분 나쁜 티 안 내고 그냥 나오기는 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물어봤어. 근데 언니는 쿨하고 막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야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냥 그 의사가 MBTI 성향이 T인가 보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도 그냥 넘어갈라 했더니 에? 야 근데 거기가 그냥 병원도 아니고 정신과인데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거 진짜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언니한테 조언 같은 걸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이내 언니 보고 있어? 그 언니가 저한테 제가 무슨 상담을 했어요. 저는 친구한테 뭐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기분이 좀 나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언니가 지안아 어떤 일이든 무슨 상황이든 네가 예민했건 안 했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든지 간에 너가 기분이 나빴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언니가 있어요. 이내 언니 안녕.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병원 여기는 가지 말아야겠다 하고 귀찮음을 무릅쓰고 병원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뭐 정신과 선생님이면 공주대 대우해줘. 나한테 항상 친절히 대해. 항상 웃고 있어. 막 이게 아니라 정신과 선생님이면 환자의 정신 상태를 돌봐줘야 되는 사람인데 환자한테 막말을 한다? 이건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는 하죠. 그죠? 남의 병원도 아니고 자기 병원인데 뭔 놈이 지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그 환자들도 막 기다리고 하는데 진료 시간을 아예 그럼 30분 뒤부터로 잡아놓던가 욕심이 많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료 시간은 그대로 해놓으면서 아니 왜 그렇게 맨날 30분씩 늦으면 40분씩 그렇게 지각을 하는지 진짜 알 수가 없다니까? 네, 오늘은 이 상태로 이제 다시 일도 하고 볼일도 보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어쨌든 그 의사 선생님을 저격 아닌 저격을 해버리게 됐잖아요. 이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따끔하게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정신과를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적어도 지각은 하지 않고 정말 환자를 잘 케어해주고 환자 얘기를 잘 들어주는 선생님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이.